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로 한다. 자, 물품의 개수, 주사위에 특정한 눈이 나오는 횟수 등과 같이 앞에서 계속 했던 거 있죠? 그 셀 수 있는 값을 갖는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길이, 시간, 무게 지금 요거 어떤 범위에 속하는 연속적 실수의 값을 갖는 변수,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확률 밀도 함수 2번. 알파 이상 베타 이하 x가 S 모든 실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알파 이상 베타 이하 x가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로 한다. 이 용어 같은 거죠? 좀 알아놔야 되죠? 생소하다, 그죠? 자, fx가 0 이상 돼야 됩니다. 0 이상 돼야 되고, 자, 그래, 뭐, 음수 이쪽 지역은 안 나온다, 그지? 이쪽은. 함수 fx에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요렇게. 넓이 1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이만큼이, 그죠? 이만큼 1이라는 소리지. 1. P, x가 a의 이상 b 이하는 함수 y는 fx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xb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 이 부분 말해주죠. 자, 이렇게. 이때 연속 확률 변수 x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인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함수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0에서 2까지. 자, 0에서 2까지. 이 넓이죠, 이거.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1 되잖아요. 이므로 fx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은 0이다. 즉, px는 x는 0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특정한 값. p, a 이상 b 이하. 또 p, a 이상 b 미만. 이렇게 다 같다. 그러니까, 즉, 값을 가지는 거. 확률, 특정 값을 가진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은, 요 b 있죠, b. 뭐, b 이런 거를 하나만 요 한쪽을 딱 가르치는 거. 그게 0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포함이 안 돼도 이게 같다는 소리입니다. 뭐,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게 뭐 특정한 값, 이게 뭐 있다. 이게 뭐, 이 값이 2분의 1이다 칠게요. 만약에 이거 요거 특정한 값 2분의 1을 가질 확률은, 자, 이 면적은 이거는 면적이 없죠. 적분할 때, 그죠? 적분하게 되면은 면적이 없잖아.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리 됩니다. 이렇게 p x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없어도 이렇게 되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런 거. 그죠? 없어도 면적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어느 고등학교의 100명의 학생이 수학 과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하여 표와 히스토그램, 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낸 다음과 같다. 도수가 10명, 15명, 30명 이쪽에 있고, 상대 도수는 100명 중에 10명. 그죠? 이렇게 하지. 100명 중에 10명. 0.1. 100명 중에 15명. 0.15. 상대 도수 쫙 나타내잖아요.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 도수.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는 지금 이게 5죠. 그죠? 그래서 5분의 상대 도수 0.1을 하게 되면 0.02. 5분의 0.15를 하게 되면 0.04 뭐 이리 되잖아요. 그죠? 계급 크기 5 이거. 5분의 뭐가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 이거는 이제 0.0 이렇게 나타낸 거죠. 찍은 거죠. 과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x분이라 하면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5 이상 35 미만의 실수의 값이므로 x는 연속 확률 변수이다. 시간. 이때 x가 10 이상 15 미만인 확률은 0.15. 한편 히스토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은 가로 길이가 5, 세로 길이가 0.03인 직사각형이므로 여기 있죠? 히스토그램 여기 있죠? 5, 세로 길이가 0.03. 지금 뭐 말하냐면 요거 10에서 15. 여기 있죠? 이거. 자, 요거 말이죠, 요거. 자, 이거 히스토그램에서 이렇게 되죠? 5고 0.03. 됐죠? 그 넓이가 0.15 맞죠? 곱하게 되면은 0.15입니다. 이 넓이가 5 곱하기 0.03 해서 0.15. 즉 x가 10 이상 15 미만일 확률은 히스토그램의 색칠한 부분 넓이와 같다. 됐습니까? 또 넓이와 같다. 일반적으로 이 대목 중요하네. 자, 이렇게 넓이와 같다.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어차피 계급의 크기 분의 상대도수니까 상대도수 이게 확률이잖아. 상대도수 확률이잖아요. 바로 원래 이거 요거 구하면 이게 확률이잖아요. 이게 됐습니까? 이거다. 이므로 직사각형 넓이 합은 상대도수의 합과 같다. 어차피 아시겠죠? 따라서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아시겠죠? 넓이는 이때 조사 대상수를 늘리고 계급의 크기를 더욱 작게 하여 히스토그램 분포 다각형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점점 곡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점점 늘리는 거예요. 계급의 크기를 더욱 작게 했어. 쪼개고 지금 이거 이제 계급 크기를 5에서 또 2분의 5 정도로 하니까 더 계속 쪼개는 거야. 그 네모가 더 작아지지. 그럼 이렇게 쫙 들 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 적분할 때 배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때 이 곡선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고, 그렇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1이다. 또 연속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진 확률은 이거죠. 이 곡선과 x축 및 두 직선 x는 a, b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 이와 같은 곡선을 그래프로 갖는 함수 fx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 한다. 그렇죠. 다 읽어봤죠. 자, 봅시다. 자, 개념 체크 1번. 다음 보기 중 연속 확률 변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어 어느 학교 학생들의 100m 달리기로. 자, 연속 확률이죠. 사과의 당도. 이것도 관람객 수는 그죠? 몇 명이지? 네. 세수 있잖아. 배차 간격이 시간, 30분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거 전부 다 기억, 니은, 리얼. 2번, 다음 보기 중 0 이상 1 이하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될 수 있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y는 x 0에서 1까지. 자, 이거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일 때 1이니까죠. 높이 1이다, 그죠? 2분의 1이니까 1이 아니잖아. 이거 안 되죠. 니은은 1 됐을 때 0에서 1까지 1. 자, 1 되죠? 됩니다. 디그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 되는데 0에서 이 음의 구역이 있잖아요.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fx가 요 음의 구역이 있으면 안 돼요. 리얼 2 1일 때 0. 자, 이거 보면 0에서 1까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1. 됩니다. 리얼이 되죠. 3번. 연속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5분의 1일 때 1 되죠. 확률 밀도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1에서 3까지
자, 얘는 2 곱하기 5분의 1 되죠. 그러면 5분의 2가 됩니다. 2 이상. 2 이상이면은 요 면적을 말하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3이죠. 3 곱하기 5분의 1은 5분의 3이 됩니다. 자, 필수예제 1번.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ax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갖고, 자, 이렇게 했을 때 2, 0 했을 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가 2a가 되죠.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a가 1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므로 여기서 a는 2분의 1이 되죠. 그러므로 2분의 1이네. 됐죠?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이게잖아. 이 넓이잖아.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1일 때 여기는 이거는 2분의 1 되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 1 곱하기 높이 2분의 1은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1-1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a x 플러스 1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0에서 2까지. 네? 요 마이너스 1,0을 항상 지나죠. 마이너스 1,0 지나고 그 다음에 0일 때 a죠. a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a가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인데 음수면은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1이 되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러므로 a가 일단 0보다 크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는 a가 0이 돼도 이거 0이 되면 어찌 되지? a가 0이 되는 순간 fx는 이거 1 되고 1 되고 fx 0, 1이 되는 이거 1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 좀 생각이 어려운 게 a가 0이 되는 순간 이 부분은 면적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네, 저도. 갑자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a가 0이 되면은, 이거 면적이, 이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 그래서 보통 이거 문제풀이를 좀 뒤져보니까, 무조건 이거는 fx가 0 이상이니까, 0 이상이 되려면은, 이 a도 뭐 0 이상 돼야 된다. 뭐, 요렇게 하고 가네요. 생각해보니까 fx가 0 이상은 맞긴 맞는데, fx가 0이 되는 순간 그 범위에 면적이 1이 되지 않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위에 문제 풀 때, 요거 안 했었나, 이거 fx 0 이상이므로, 뭐, 얘가 이것도 0 이상, 미리 됐다, 그죠?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죠? 즉, fx가 0일 경우, fx가 0이 되면은, 이 선 따라 쭉 가는 거잖아요. 그죠? 쭉 가는 거잖아. 이게, 뭐, 특정 구간, 만약에, 0에서 2까지다. 뭐,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 면적이 이게 안 되는데, 1이 안 되는데, 1이 안 되죠. 어쨌든, 이런 의문이 갑자기 생기네요. 어쨌든, 그냥 그거를, 만약에 그런 걸 제껴두고, 그냥 그대로 그냥 외운다 치면은, 여기가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 0에서 2까지니까, 여기죠? 이 면적이 1이 돼야 되잖아.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가 3a죠.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 꼴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a 더하기 요거 3a.
곱하기 높이 2는 되고 4a가 되죠. 4a는 1. 그러므로 a는 4분의 1이 되죠. 다음 한 거는 x가 1 이상이면 여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1이고 이 면적을 말하는 거죠. 이 구합시다. 이쪽으로. 는 우리 a 4분의 1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4분의 1이죠. 자, 요거는 4분의 3이죠. 됐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 1이죠.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넣으면은 a가 4분의 1이고 1을 넣으면은 이거 이게 되겠구나. 4분의 1 x 더하기 1이니까 1을 넣으면은 2분의 1이죠.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이거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는 8분의 5가 됩니다. 1다시 0 이상 4 이하에서 때, 자, 요거 면적이 일단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는 1이 돼야 되죠. 2니까 a는 2분의 1입니다. 이게 2분의 1 되고, 그러면 이 기울기가 플러스 이걸 때 2분의 1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니까 이건 4분의 1이죠. 기울기가. 그러므로 이 직선은 fx는 4분의 1 x가 됩니다. 그죠? 4분의 1이니까 1일 때, 자, 1일 때는 4분의 1 되고, 자, 1만큼 가면 3. 똑같이 같죠. 그죠? 대칭될 거니까 여기 똑같은 3일 때 4분의 1 될 거라. 예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대칭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면적을 구해야 된, 이 면적은 뭐 이거 반쪽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4분의 1 더하기 4다리꼴 여기까지 2분의 1입니다.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 두 개 다음에 4분의 3이 되죠. 1-3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a x-1일 때 일어났죠. 그죠? 일단 뭐 이거는 절대값 이거 항상 0 이상 될 거라 그죠? 되고 그러므로 fx가 우리 의문을 갖지 말고 0 이상 돼야 되니까 이게 0 이상 돼야 되네. 이렇게 0 이상 돼야 됩니다. 자, 그럼 0 이상이고 x가 1을 해갖고 좀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1일 때 0이고 0일 때 a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도 a 되잖아. 이렇게 된다고. 자, 잘 안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x가 1 이상일 때 fx는 a x-1을 그리면 되고 x 1보다 작을 때는 fx는 -a x-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됐잖아. 0에서 2까지니까 0에서 1까지는 요걸 그려야 돼. 0 넣으면은 a 되고 1 넣으면 0 되고. 자, 그 다음에 1하고 1 이상이고 x가 2 때는 2가 되니까 2를 넣으면은 a 되고, 그죠? 1 넣으면 0 되니까.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 이건 면적은 이거에 또 두 배다. 그죠? 요거에 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가 되는데 이것에
곱하기 2를 해서 1이 돼야 되잖아. 자, a는 1이다. 그죠? 얘는 1이 됩니다. 구하자 하는 거는 2분의 1 이상, 2분의 1은 여기잖아. 2분의 1 이상 3분의 4, 1과 3분의 1. 1과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이쯤이다. 있죠, 여기. 그죠? 이게 3분의 4다. 다르다, 그죠? 다르니까 각각 구해야 되네. 2분의 1을 하게 됐을 때는, 지금 여기가 a가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죠, 그죠? 이게 지금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죠. 3분의 4. 자, 여기에서는 x 마이너스 1이죠. 3분의 4를 대입하게 되면 3분의 4 빼기 1은 3분의 1 되죠. 그리고 이게 3분의 1 됩니다. 자,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요거는 1하고 3분의 4니까 3분의 1이죠. 곱하기 높이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는 8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되고, 8, 18, 2, 4, 8, 2, 9, 18, 8, 9, 72, 72분의 9 더하기 72분의 4, 응? 72분의 13이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합시다. 자, 연소 확률 변수와 적분.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의 성질을 확률 밀도 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요거 역시 정적분하고 연관되기 이제 나오네. 연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일 때 확률 p, as b, 요 둘 사이 넓이가 같으므로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 넓이가 같다. 했죠, 그죠? 좀 전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정적분 ASB까지 fx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fx 0 이상,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 하게 되면 1입니다. 1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정적분을 이용하면 1차 함수나 상수 함수가 아닌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정적분의 계산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y fx는 ax 제곱일 때 x 1 이상이 구하라 이랬죠, 그죠? 그러면은 fx가 0 이상에서 a가 0 이상 되는 거죠. 확률 초합은 1이므로 0에서 2까지 적분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되죠. 3분의 1 x 세제곱 0에서 2까지 1 돼야 됩니다. 3분의 8 a는 1, n은 8분의 4. 이렇게 해서 1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이거 지금 우리가 1 이상이랬잖아. 1 이상이면은 2까지 있으니까 1에서 2까지 구하란 말이에요. 1에서 2까지 적분. 여기 적분하란 말이에요. 되고, 요 적분 1이지. 8분의 3 앞에 3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이렇게 된 거지. 1, 2 그죠? 그냥 이렇게 없애갖고 뭐 8분의 1만 해갖고 x 세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 됐죠? 8분의 1 8 빼기 1 8분의 7 이렇게 되잖아. 자, 정규분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fx는 자, 이렇게 뭐 어려운 모양 되는데 m은 상수고 시그마는 양수고 e는 2.71828이 무리수 일 때 x의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한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다. 요거만 분석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이 곡선을 정규분포 곡선이라 한다. 정규곡선 나오고, 자, m이 역할이 여기 대칭축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요거 무시하고 요 읽어드리면 됩니다. 이거. 이게 x-m 꼭지점에 관련된 거 대칭축 우리 그죠? 마치 이거 똑같잖아. x-p 제곱 플러스 q 할 때 x는 p가 축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느낌으로 x는 m,
이렇게 읽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정규분포 곡선이 되는 거고,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기울어 n, m이고 시그마 제곱 같이 나타내고,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n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데, 자, 나왔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다. 자, 이것만 봐도 이에 뭐 제곱이 꼴이 되니까 이거 fx 자체가 0 밑으로 갈 리가 없죠. 그죠?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0 밑으로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점근선이 x축이 돼야지. 밑으로는 못 가는 거야. 이 x축 밑으로 못 가는 거야. 지금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이 모든 면적, 즉 여기 있죠. 모든 면적이 끝없이 접근하잖아. 하여튼 이 모든 면적 합해갖고 모든 구간에 네,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야. 또한 모든 면적 1인 거지. 됐습니까? 모두 1인 거야.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당연히 이제 이거 뭐고 축이 평행이동이 일어난다고. m의 값이. 그래서 평행이동이 일어나겠죠. 됐습니까? 평행이동이 일어나지. m의 값이 달라지면 우리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잖아. x-1의 제곱하고 x-2의 제곱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 축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x는 1일 때 요렇게 된 거하고 그 다음에 x는 2일 때 당연히 요렇게 된 거잖아. 평행이동 하잖아. 그죠? 그래서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은 움직이잖아. 그죠? 위치 달라지 대충 위치는 바뀐다. 되는 거야. 자,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시그마의 값이 커진다는 말은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 뭐가 작아지는 느낌 들죠. 그죠? 쫙 낮아지 쭉 이렇게. 그럼 이때 되면 지나면 m의 값이 일정할 때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낮아지고 양쪽으로 넓게 퍼집니다. 자, 잘 해놨죠, 이거? 시그마 커질수록 이렇게 있던 것이 점점 이렇게 낮아진다. 요거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 자, n은 0,1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보죠? 이게 평균을 0으로 맞춰줘 버리죠. 평균이 0, 분산 1입니다.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라 합니다.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n 0,1을 따를 때 z 확률 밀도 함수 fz는 0, 1, 즉 이다가 요 m이 0이고 그죠? 시그마가 1 한 거지. 그러면은 밑에 분모는 2가 남고 위에는 마이너스 x제곱 되지. 맞잖아. 2가 되고. 됐죠? 0,1을 대입했죠. m에다 0 넣고 그 다음 시그마에다 1을 넣은 거지. 자, 이렇게 되고 이제 0으로 맞춘 거지. 이제 이거를. 그죠? 이거 m이었던 걸 자, 변화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0으로 맞춰준 거야. x는 0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됐죠? 어쨌든 이 전체 넓이도 1이 될 거라. 그 다음 z 0 이상 a 이하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보통 대문자 z로 나타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에 대하여 0z 정규 분포표에서 찾을 수 있다. 1.72, 1.72, 0.4573 이렇게 되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z는 0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대칭. 자, 0입니다. 그죠? 자, 0에서 a까지를 했을 때
자, 0에서 a까지면은 요까지 있죠? 요까지나 그 다음에 요까지 넓이나 같잖아. 대칭이니까 이거. x는 0 또는 뭐 z는 0 이렇게 FZ로 나타냈을 때 이거 FZ 때 FZ 그죠? 그럼 Z는 0 하는 게 맞죠? 해놨죠 이렇게 FZ로 했을 때 응? 자 그럼 이렇게 된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이거 A에서 B 자 A에서 B가 이제 잘해야 되는 게 예를 됐을 때 A하고 B까지 이 면적을 구할 때 A에서 B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B까지 0에서 B까지 0에서 B까지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0에서 A까지 이거를 빼주는 거야. 이걸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Z가 A 이상일 때, 자, 요 부분도, 요 부분이죠. 됐죠? 자, 이거는 0 이상인 부분, 요 있죠?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이, 원래 전체 넓이가 1이잖아요. 이 넓이가 0.5가 된다고. 0.5. 0.5에서 여기까지를 빼주는 거야. 그렇죠?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를 빼주는 겁니다. 이게 많이 쓰시고,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렇게 된다. 그 다음 A 이하다. 당연히 이 넓이 이거 0.5입니다. 이게 반쪽 0.5 더하기 요 부분을 0에서 A까지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A 이상 B 이하. 자, 이거는 0에서 B까지. 0에서 B까지 하고, 그 다음에 0에서 A까지 해주는 겁니다. 0에서 A까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A 해갖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통해 알 수 있고, 밑에 또 설명이 있네. 자, 나오죠? 보면은, 이렇게 되고, 0에서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자, 1 이상이다. 이러면은, 1 이상이면은, 이렇게 되잖아. 1 이상, 요거잖아. 요거는 뭐냐면은, 전체 여기까지 넓이 0.5 빼기 P 0 이상 Z 1 이하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0.5 빼기 0.3413 되고 0.1587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0에서 1까지 요거 더하기 자 이거는 더하기 돼갖고 0에서 2까지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거야. 똑같습니다.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들으니까 알겠죠? 어떤 느낌이지? 정규분포의 표준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을 따를 때 확률 변수 z는 시그마 x-m은 표준 정규분포 n 0,1을 따른다. 이와 같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분포 n을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것을 표준화를 한다. 표준화해야 된다. 자, 이거 이렇게 되고 여기에 여기 대신에 마치 그죠? 여기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를 넣는 거야. 넣고 그 다음에 b를 넣는 거야. 똑같은 그게 나오죠. 그런 모습으로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서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개념 플러스 이제 읽어봐야 되죠. 자, 봅시다. 그게 되는 거. 시그마 제곱 평균 분산을 따를 때 확률 변수 z는 시그마분의 x-m의 평균
EZ와 평균 VZ는 해놨죠. 한번 봅시다. 평균 EZ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여기다 Z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은 자, 이 되죠. 이 시그마는 T 나오고 원래 그 분수에 있는 것들은 다 T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평균 구할 때 T 나오면 남은 거는 이게 X 마이너스 M 자, 이렇게 남았잖아요. 됐죠? 이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이 X로 되고 마이너스 M 이렇게 T 나잖아요. 맞죠? 기억나죠? 이렇게 되고 근데 이 X 이거 평균이잖아. 시그마 분의 1 이게 M이잖아. M 빼기 M은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됩니다. 분산 자 V 시그마 X 마이너스 M이 있는데 이때는 자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T 나올 때 제곱으로 T 나오죠. 그리고 VX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VX가 이게 얼마죠? 이게 똑같이 이건데 VX 이게 시그마 제곱이잖아. 분산 곱하기니까 1 되죠. 이렇게 되면 0, 1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줬네. 왜 그렇게 되는지 됐습니까? 이 과정을 잘 앞부분을 잘 해야 된다 그죠? 숙지를 해야 되네 이 방법도. 그리고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이건 그대로 또 유도를 해주죠. A 이상 B 이하일 때면은 시그마 X 마이너스 M 요게 이거 대입을 해야지. 대입을 하는 게 참 유도를 해야지 유도를 그죠? 자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저대로 이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 BA 유도를 해야지. 우리 이 모양으로 이제 가자 이거지. 지금 중간에 있는 요걸 하기 위해서 Z로 이 바꾸고 있어. 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죠? 바꿔줘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양변에 평균을 빼주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B 양변을 시그마로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야. 시그마 바꿔주니까 이 중간이 뭐로 됐을까? 여기 바로 대문자 Z가 됐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매번. 그래서 A하고 B를 마치 여기에다 넣는 기분, 이 부분에 넣어갖고 그냥 넣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아까 한 말이. 자, 그럼 M이 이렇게 되는 거를 0으로 바꿨고, 그죠? 자, 요걸 표준화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A-M, 시그마 분의 A-M으로 바뀌고, 시그마 B-M으로 바뀌고, 이렇게 Z는 범위 이렇게 됩니다. 잘 알아놓으면 되죠, 이렇게. 개념 체크 1번, 평균과 분산, 정규 분포. 자, 1번 N 8이고, 분산 2제곱, 이렇게 되죠. 2번 N 마이너스 10, 5의 제곱, 이런 되죠. 2번, 정규 분포 M하고 시그마 제곱, 됐을 때, 이기를 M이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시그마,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 이 뜻이고, 그리고 이만큼 요거는 A란 뜻이고,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B란 뜻이죠. 자, 그 뜻입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돼 있고, M이고, 요 M 마이너스 시그마 일어났죠, 그죠? M 마이너스 시그마면은, 이걸 구하는 거는, 여기서 M 플러스 시그마 구하는 거와 똑같아. 같기 때문에, 이거는 A가 됩니다. 자, 2번. 2번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되죠.
m 플러스 시그마의 이상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반쪽 이거의 0.5제죠. 0.5 빼기 p m 이상 그 다음에 x m 플러스 시그마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0.5 빼기 a가 됩니다. 그럼 3번 m 여기는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자, 이걸 구하는 거는 m 플러스 2 시그마에서 그는 b잖아요. 그래서 여기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빼주면 되죠. b 마이너스 a. 4번 m이고 m 마이너스 2 시그마 이야. 얘는 이거 0.5 더하기 m에서 m 마이너스 2 시그마 이하죠. 참 이게 아니죠. m 마이너스 2 시그마 이게죠. m 마이너스 2 시그마 여기죠. 여기는 요거 구하는 거 똑같아. m 플러스 2 시그마 구하는 거 똑같아. 이건 0.5에서 빼기 그 다음에 요거 빼주면 되잖아. m 플러스 2 시그마인 b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3번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변수 0, 1을 따를 때 b, z가 1.5 이상 그때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1.5 이상이죠. 자, 그럼 이거 전체 0. 요 반 0.5 빼기에서 1.5까지 0.4332 하면 되잖아. 그럼 0.0668이 됩니다. 2번은 3 이하 3이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0.5 더하기 0에서 3까지 0.4987 더하면은 0.9987 되죠. 3번 마이너스 2 이하 여기. 자, 이거는 요거 2 이상 하는 거 똑같잖아. 이것은 0.5 빼기 0에서 2까지 0.4772를 하면 되죠. 0.0228. 4번은 0.5에서 2까지. 자,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럼 2까지 0.4772 빼기 0.5까지 0.191옵니다. 그러면은 2에서 5 빼면 7, 6에서 1 빼면 5, 7에서 9 빼면 8, 2, 0.2857. 5번은 0, 1에서 2.5. 그죠? 요거죠. 그럼 요거는 2.5, 0.4938 빼기 1까지가 0.3413. 그러니까 5, 2, 5, 1, 0.1525. 6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죠. 자, 이거를 마이너스 3, 이거를 1하고 3 이러면 됩니다. 3까지가 0.4987 빼기 1이 0.3413, 0.3413 하게 되면 4, 7, 5, 1, 0.1574. 7번. 마이너스 1.5, 1.5죠. 1.5 두 배 하면 되겠네. 1.5는 0.4332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0.8664 이렇게 되면 돼요. 8번은 이제 어떻게 딱 봐도 알겠죠. 2하고 3이네. 그죠? 2 0.4772 더하기 3 0.4987 이러면 되죠. 9 15 이러려고 8하고 9 17 이러려고 9 0.97하고 이렇게. 4번 Z로 표준화하시오 그랬죠. Z는 시그마 3 그 다음에 X-5 평균 적어주면 되죠. 이번 Z는 시그마 4분의 평균 12죠. 그럼 플러스 12가 됐고 X에서 1 되는 거지. 자, 필수예제 2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1, x2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gx라 할 때 fx 여기 관련된 게 뭐라고? EX1 관련되어 있고 이건 EX2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EX1, X2는 M 같죠? 이거 평균 물어봤으니까 같습니다. 이거 틀렸죠? 2번. 자, 점점 편차가 클수록 밑으로 낮아지면서 그죠? 쭉 넓어지죠? 이거 맞습니다. B X1에서 M 이하 M 이하 M 이하면은 요거잖아요. 그죠? X2에서도 M 이하 다 0.5잖아. 모두 다 0.5죠. 크기 같습니다. 이거 틀렸죠? 니은만 맞네. 0.5 같습니다. 2-1번 여기가 X1, X2 관련되어 있고 X1 평균 요거 다르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X1, 이 X2 X2가 더 크죠? 2번 틀렸죠. 표준 편차는 낮죠? X2가 더 크지? 이거 맞습니다. 틀렸고 X1보다 작은 곳 여기 그 다음에 X2보다 큰 거 다 둘 다 0.5, 0.5라서 같죠? 그죠? 틀렸습니다. 2-2번 정규분포 10하고 10의 2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가 자 이게 최대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 보이죠? 이거 평균 요 딱 10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어지면은 이 두 간격의 두 간격의 넓이가 제일 넓잖아.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딱 대칭에 딱 되는 게 제일 넓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칭이 딱 되면 돼. 그럼 여기가 뭐 예를 들면 k-1, k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거는 k-1 더하기 k 플러스 7, 2로 나눈 게 10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딱 중간에 10이 있도록. 그럼 2k 플러스 6이 20이 되고, 이 k는 14, k는 7이 됩니다. 필수예제 3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100하고 10의 제곱을 따다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저는 B, Z로 바꾸면은 시그마 적고 X 마이너스 평균 100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B, Z 10분의
마이너스 20은 pz 마이너스 2이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이하. 요거죠? 그러면 2 이상을 고르는 거 맞죠? 그럼 0.5 빼기 2까지 0.4772를 하면 되면 0.0228이 되는 거지. 요거는 P, 이번은 Z 90 빼기 100 하고 10 하고 Z 110 빼기 100 하고 10 이러면 됩니다. P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이상 Z가 10, 1 세죠. 그러면 0하고 1 사이 두 배죠. 요거 그죠? 두 배 하면 되죠. 0.6826. 자, 3번. 3번은 P 85 빼기 100 10으로 나누고 95 빼기 100 10으로 나누고 P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Z 이 Z로 줘야지.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5 이래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1.5 0.5 마이너스. 자, 이거는 0.5에서 1.5 구하는 거 똑같잖아. 그럼 1.5가 0.432 빼기 0.5가 0.1915 0.1915를 빼주면 되지. 7 1 4 2 0.2417 됩니다. 자, 3-1번 P가 X가 1 이하 됐을 때 Z 그 다음에 표준면적 4분의 1 마이너스 3 하면 되지. 는 BZ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이하 이렇게 되죠. 얘는 바꾸면은 PZ가 0.5 이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거는 0.5 빼기 0.5까지를 빼주면 되죠. 여기 되어 있고 이게 0이잖아. 0.5 이상이니까 0.5에서 0.5까지 0.1915를 빼주면 되고 빼게 되면은 5, 9에서 빼면 8, 0, 4에서 빼면 3 되고 0.3085가 되잖아요. 이번은 P, Z 이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죠. 4분의 1 되잖아. 는 P, Z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5죠. 는 0, 마이너스 1.5 이상 는 0.5 더하기 1.5 0.432가 되고 0.9332 됩니다. 3번 P 7 7 빼기 3 4 이렇게 하고 Z 11 빼기 3 4 이렇게 하면 되지. P 1 그리고 3에 8 2 이하 이래 돼. 자, 이거는 그냥 2까지 했어, 그죠? 할 수 있겠죠. 0.4772 빼기 1까지 0.3413 빼주면 되죠. 그러면 9, 6, 5, 3, 1 0.1359 이렇게 되죠. 자, 4번 4번은 P 1 마이너스 3 4 Z 9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는 거죠. P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Z 6 2분의 3 1.5 딱 되죠. 이 0.5하고 그죠? 0.1915
더하기 이제 상상이 되죠. 1.5, 0.4, 3, 2 이렇게 되잖아. 7, 4, 12, 5, 6, 0.6247 이렇게. 필수의 제4번 0.3023을 만족시키는 상수 K값의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P. 자, 이거 일단은 이거 착시 따라주려면 Z는 2분의 X-30을 이루면은 표준 정규 분포 0, N 0,1을 따른다. 적어 놓고 바로 이제 K-30 적고 그럼 2 Z로 바꿔주고 35 빼기 30을 2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것이 0.3023이라고. P 2분의 K-30 Z. 자, 이거 2.5죠. 0.3023이 되는 거야. 이 어차피 이건 이제 하려면은 2.5까지 하고 이게 지금 1이 되잖아. 이거 2분의 K-30 0.5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이게 2분의 K-30이 있고 2.5가 여기 있으면은 요거다 여기 이게 뭐 0.5는 아니어도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죠? 맞습니까? 이 양쪽이 분리놓으면은. 그래서 이 K 마이너스 저게 우측편에 다 있을 거리 예상이 되잖아. 0.5가 안 되기 때문에, 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됐죠? 이게 이쪽에 있어야지만이, 여기 2.5가 여기 있어줘야 돼. 그래야 이게 0.5가 안 되는 부분이 되잖아. 모자라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을 하지 마시고. 자, 일단 그렇게 치고, 0.5라도 가까워진다는 소리지. 그죠? 그리고 0.5가 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까지가 0. 되지. 넘치죠. 그죠? 합해버리면 맞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지? 0.5 이상 됩니다. 딴 생각했는데. 어쨌든 안 되는 거죠. 요것만 봐, 수치만 봐도 알죠? 대집비니까 이건 안 된다고. 대져버릴 때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른쪽 이거 0을 해갖고 우측편에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러면은 P 2.5 하고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럼 0 이상 Z 2.5 빼기 P Z 2분의 K-3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0.3023이라. 자, 이건 우변으로 이용했다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P 0 이상 Z 2분의 K-30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2.5가 0.4938 빼기 이거 해야 됩니다. 0.3023 빼게 되면은 5, 3, 1, 9, 1, 0.1915가 되죠. 0.1915는 뭡니까? 이게 0.5까지 한 거잖아. 그러므로 이거 2분의 K-30은 0.5가 되는 거지. 2를 양변에 곱하면 K-30은 1, K는 31이 되죠. 이렇게. 자, 4-1번. X는 요걸 따는댔죠. 그럼 이거는 Z로 바꾸게 되면은 10분의 X-10 하면은 N 0,1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뭐 X를 갖다 붙여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Z, Y를 하게 되면은 4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평균이 5가 되죠. 5가 되니까 Y라 하고 확률 변수 Y니까 Y-5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K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XK 이상이잖아. 자, 요거 그러면 P ZX니까 이상 K 그대로 대입하고 11이 되는 거고는 P ZY가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4 이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이고 이하가 같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보게 되면은 0 표준 중규분포로 고쳤으니까 0 되고 같다는 말은 이상 기준으로 보면 만약 이게 있다면은 요거하고 같으려면 이하가 같으려면 여기 똑같은 간격에 맞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4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붙여 같다는 소리지 여기다가.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2면은 이거 마이너스 2란 소리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4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를 붙이게 되면은 10분의 k 마이너스 10하고 같다는 소리잖아. 됐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10k 플러스 50은 4k 마이너스 41이 되고 자 이항하면 6k는 마이너스 90이 되죠. k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4-2번 확률 변수 S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일어났죠. 그러면은 Z는 3분의 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n 0,1을 따른다. 뭐 귀찮더라도 그냥 따라서 하세요. 그럼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되죠. p 천천히 뭐 17 마이너스 23 자 z로 바꿔주고 k 마이너스 23은 0.84 됩니다. p 마이너스 1 z k 마이너스 20 자 0.84가 되고 자 마이너스 1이고 이상이고 그 다음 0.84 자 벌써 이거 같은 경우 0.5보다 크죠. 그럼 이렇게 되겠다 소리잖아. 이걸 말하는 겁니다. 0이고 자 마이너스 1인데 0.5도 크려면 이쪽 있어야 돼. 1이 돼야 돼 이렇게 이런 거죠. 됐죠? 그럼 1까지 하고 요거 0.3413 더하기 p 0 이상 z k-23 이렇게 해서 0.84가 되는 거지. 자, p 0 이상 z 3분의 k-20은 0.84 빼기 0.3413이 되지. 는 0.84에서 빼게 되면은 7, 8, 요거 3일 거고 9, 7에서 3 빼면 4, 0.4987이 되네. 0.4987이 되는 요거죠. 그럼 이게 3이네. 3분의 k-20은 3. k는 3, 3은 9. 그럼 29. k는 29가 됩니다. 실제죠 5번.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5,000명의 시험 점수는 평균이 345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평균 345, 345가 되고, M은, 자, 그다음 표준 편차가 10이잖아. 그죠? 이럴 때 Z를 하게 되면은, Z는 표준 편차 10으로 오고, 그 다음에 X-345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게 이제 전기분포 0,1을 따르잖아. 물론 이것도 적어도 되지만 345, 10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350점 이상 375점 이하 x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상 375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는 p 그대로 x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350 마이너스 345 10. 자, z로 바꿔주고
375 빼기 345, 11이 됩니다. 는 350에서 345 빼게 되면은 5. 그러면 0.5가 되죠. 0.524 Z 30이니까 3으로 바뀌지. 자, 이거는 3에서 0.4987 빼기 0.5까지 빼면 되잖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죠. 기본 길 앞에서 다 하게 되면. 빼게 되면은 2, 8에서 1 빼면 7, 0, 3, 0.3072가 됩니다. 되고, 몇 퍼센트지랬죠? 확률이 예를 들으니까 곱하기 100만 원 되죠? 그러므로 30.72%. 자, 이런 거 잘 하세요. 이런 거. 퍼센트 하는 거, 비율.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그 읽어보면은 365점 이상이죠. 그럼 P, X가 365점 이상이 되는 거고, P, Z 이상. 365 마이너스 345 이렇게 그 다음 10으로 나누면 되지. 자, 365에서 345를 빼면은 22가 되네. 이상이 되죠. 이상은 여기잖아. 그러면 0.5 빼기 0.5 빼기 2까지 0.4772를 하게 되면은 8220 0.0128이 되는데 지원자는 몇 명일까 했으니까 이거 5만 명을 곱해줘야 됩니다. 5만 명 중에서 0.228, 그 0.0228 곱하기 0.0228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58, 40, 50, 14, 50, 11, 0, 하나, 둘, 셋, 4개 붙인 다음에 또 4개 없애줘야 되지. 4개 없애면은, 맞죠? 0, 4개 하고 0. 58, 40, 14, 5, 20, 11 한 다음에 0, 4개 붙이고 0.02, 하나, 둘, 셋, 4개 없애면은 5천 명입니까? 5만 명이 아니고 5천 명이군요. 자꾸 5천 명이죠. 그러면은 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고 0 3개 붙여주고 0 4개 없애고 114명 되네. 자, 요렇게 묻는 문제도 있다는 거지. 인원수 이렇게 묻는 거. 자, 세 가지 중에 있습니다. 0.307까지 묻는 게 있고 퍼센트 묻는 게 있고 그렇게 인원수를 묻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필수에서 잘 쓰면 되는 거. 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5-1번) 어느 업체에서 생산하는 파이프의 지름의 길이는 평균이 m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인거라. n은 그러면은 155 2의 제곱 굳이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고. 자, 됐죠? 그 다음에 표준 중기분포 이제 Z를 해야 되니까 이 같은 경우는 Z는 표준 편차 2분의 x-150으로 하게 되고, 이거는 표준 중기분포 이렇게 n 0,1을 따르게 되잖아요. 147 이상 147 이상 좀 기차더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155 이하인 출고 학교를 받는다. 자, 확률을 했죠. 확률이면 그대로 적는 거네. 이거는 100을 곱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대로 적는 거 이거는. 뭐 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P 147 빼기 150 하고 2로 나누고 Z 155 빼기 152 이렇게 되죠. 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Z 5니까 2.5 이렇게 되죠. 이거 1.5하고 2.5가 다른 거죠. 그죠? 1.5 0.4332 더하기 2.5 0.4938을 더하면 되지. 0 7 2 9 0.927. 자, 이게 답입니다. 0.9270 0.927 해야 된다. 0.927 이런 식으로. 자, 그대로 이게 답이란 거지. 이 형태지 지금. 그죠?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그대로 답한다는 거지. 2번 봅시다. 자, 만 명이니까 자, 이게 학생 몇 명, 이런 거 퍼센트 봐야 또 종류가 나오잖아.
평균 n을 하고 그냥 바로 적읍시다. 165고 표준 편차가 4죠. 그럼 4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z는 4분의 x-165로 해주고 그 다음에 n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르잖아. 1번을 보게 되면 b 159 이상 x 163 이하 그러니까 p 159 빼기 165 4 이상 z 163 빼기 165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p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잖아. 그럼 z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잖아. 자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 여기 0이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는 0.5 1.5잖아. 그죠? 이거는 p 0에서 z 1.5 빼기 p 0에서 z 0.5를 빼주면 되잖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1.5 0.4 3 2 빼기 0.5 0.1915는 2에서 5 빼면 7 2에서 1 그다음 3에서 4 3에서 1 빼면 2 0.2417이 되지. 퍼센트 물어봤죠? 그럼 24.17%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169cm 이하인 학생이 몇 명인지 구하는 거죠. 2번 B X가 169 이하 이렇게 되면 P Z 이렇게 하고 169 빼기 165 4로 하게 되고 P Z 1 이하가 되죠. 1 이하가 되면은 요거 1이 됩니다. 그러므로 0.5 더하기 1까지 0.3413을 하게 되면 0.8413이 되는데 몇 명이니까 이 만명이죠. 1000명 아니죠. 만명이죠. 만명을 곱하게 되면은 0.8413 곱하기 만명을 하게 되면 8413명이 됩니다. 이렇게. 필수예제 6번 입학 정원이 484명이라 근데 2000명이 응시주 2000명이잖아요. 그럼 확률이 있을 거잖아. 그럼 2000분의 합격 확률 481이 되는 거야. 1000분의 242 그러면 0.24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놓고 확률입니다. 이게 자 평균이 350점 n 350 표준 편차 70점 제곱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z는 70분의 x 마이너스 350 그럼 n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르게 되겠죠. 이 대학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오른쪽 정규분포 뭐 A점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X가 A점 이상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바로 0.242가 되면 됩니다. 자, Z로 고치게 되면 A-350 되고 70이 됩니다. 는 0.242, 0.5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을 거다. 여기에 70분의 A-350 있을 거다. 그죠? 그럼 이거는 0.5 빼기 P 0에서 Z A-350 70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죠? 그럼 P 0 이상 Z 70
A-350은 0.5 마이너스 0.242가 되고, 요거는 0.5에서 0.242를 빼게 되면은 8, 5, 4에서 빼면 2, 0.258이 되는 거예요. 됐죠? 0.258은 여기 있네. 0.7이네. 그죠? 이게 바로 0.7 되지. 그러면은 이게 0.7이 되잖아. 70분의 A-350이 0.7이 됩니다. A-350은 77이 49이 되고, A는 350을 이항하면 399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이거. 자, 6-1번. 25명을 뽑는 어느 공무시험에서 응시한 지원자 1000명. 그러면 1000분의 25는 0.025가 되네. N 160점의 표준 편차 25제곱이고 Z는 25분의 x-160. 그러면 N 0,1 되겠지. 표준 중위분포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최저 점수 똑같죠? 저 위에 문제하고 B, X가 있는데 이거 A 이상 돼야 돼. 그러면 Z로 고치게 되면은 A-160, 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0.025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있냐면은 이게 위치 있다고. 이게 됐죠? 그러므로 이거는 0.5 빼기 P 0 Z 25분의 A-160 이렇게 했을 거라. 이것이 0.025라. 그러므로 P 0 이상 Z 25분의 A-160이 0.5 빼기 0.025가 되어서 0.475가 됩니다. 0.475가 지금 이거죠. 1.96이네. 그럼 이게 A-160, 25가 1.96이 됩니다. 그럼 A-160은 1.96 곱하기 25, 196, 25, 5, 6이 30, 5, 9, 45, 48, 9, 2, 6이 12, 6, 18, 19, 3, 0, 0, 8, 9. 자, 이렇게 하고 1.96 2개 49가 되고, A는 160을 더하면 209가 되고 209점입니다. (6-2번) 어느 고등학교 전체 남학생 1000명의 길을 조사했더니 평균 170에 10의 제곱을 정규분포 따른다고 한다. 이 학교 남학생 중에서 키가 작은 쪽에서 이렇게 이거 이 80번째 인 학생의 길을 구하시오 그랬죠. 일단은 뭐 1000명 중에 그죠 80을 리더네. 뭐가 지금 키가 작은 쪽이었으니까 80번째인 학생의 길을 A라 하면은, 그러면 이거 확률 A 이하, 그러니까 A 이하가 되겠지, 그치? 키가 A 이하, 그죠? 작은 애들. A 이하인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1000분의 80이라. 1000분의 80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0. 하나, 둘, 셋. 0.08, 0.08이 되죠. 자, 그럼 이것이 바로 0.08이 되는 겁니다. 이 됩니다. 자, 이거는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평균 170, 표준비자 10이니까, 자, B, Z로 하게 되면은, 자, 근데 할 수 있겠죠. 표준비자 10하고, 그 다음 A, 빼기 170, 1이 될 거잖아. 됐죠? 근데 0.08인 거 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0.68이 되면 A 이하인데 0.68이 되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그래 되죠. 여기에 A-17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0.08 되지. 여기 있다면 이하하면은 0.5로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기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요거와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170-A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이거 0.5 빼기 P 0에서 Z 10분의 170-A 이렇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네. 굉장히 어렵죠. 이거.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0.08이라 그럼 P 0 이상 Z 170-A 1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여기 똑같은 숫자 되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그죠? 알죠? 는 하게 되면은 이게 2항하고 1이 오게 되니까 0.5 빼기 0.08 0.42가 되죠. 0.42는 어딨죠? 1.4까지는 그죠? 1.4. 그럼 이게 1.4네. 여기 빠지네. 170-A 10은 1.4. 170-A는 10을 곱하면 14. A는 170 빼기 14는 6, 5, 156cm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 자, 이런 문제 좋아요. 이런 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M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MP, MPQ를 따르죠. 그죠? Q는 1-P고. 자, 이렇게 따릅니다. 자, 이렇게 되고.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MP가 5 이상, MQ가 5 이상, 이렇게 돼 있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이건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5 이상, 5 이상. 이 따를 때는 EX MP라면 200되고 그다음에 또 2분의 1 곱하면 100되니까 10제곱 되죠. 정규분포 200하고 10제곱 이렇게 따른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 관계. 한 개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원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x는 이항분포 bn 6분의 1, 그 다음에 30번, 50번일 때 x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 같다. n의 값이 클수록 이항분포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는 정규분포 곱선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n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p, npq를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그죠? 뭔가 안정적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 된다 그죠? 횟수가 많을수록. 일반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를 때 x가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100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게 그러면은 하나, 둘, 50인데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이 x가 됩니다. 자, 50 적고 굳이 vx 한다면은 50에 2분의 1을 하면 되죠.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게 p가 2분의 1이니까 q에 해당하는 것도 2분의 1이죠.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곱하면 25. 그럼 이건 5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b도 ex는 450 곱하기 3분의 1은 3인 3, 3분 20. 150. 그래서 n 150. vx는 150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50. 100이 되네. 그럼 10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7번.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질 때 앞면입니다. 30번 이상 34번 이하, 4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죠. 한 개의 동전을, 그러니까, 이러자. 64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n으로 고치면은 곱하면 32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16. 그럼 4의 제곱이 되죠. p
30분 이상 x 34분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n 표준 정규 분포로 따르게 된다면은 z로 하게 되면은 z는 4분의 x-32가 되는 거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를 거라. 그래서 그럼 이거는 30-32 4 z가 되고 34-32 4가 될 거라. 는 -2 -0.5 이 되고 z 2가 되니까 0.5 0.5의 2배다 그죠? 0.1915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250, 223, 298, 223 0.383 그대로 나타나면 되죠. 확률이니까 이거 그대로. (7-2번) 어떤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때 치유될 확률이 60%다. 0.6이죠. 150명의 학생이죠.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150 이항분포 따르는 거죠. 이렇게 되죠. 0.6. 그럼 이제 EX는 150 곱하기 0.6이 되고 그러면 65, 30, 616, 9 공하나 붙이고 공하나 떼고 90이 되네. 네. VX는 90 곱하기 0.4를 하면 되죠. 9사 36에서 공하나 떼고 36 그러면 N 90의 6의 제곱이 되는 거지. Z는 6분의 x-90을 하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르게 되고 99명 이상 P, Z가 99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XX 그럼 Z로 바뀌게 되면은 99 빼기 96 이렇게 되죠. P, Z 9가 되니까 626, 630, 1.5네. 1.5가 되죠. 1.5 이상이니까 이거 1.5 이상. 자, 이거는 0.5 빼기 B 0 이상 Z 1.5개를 빼주면 되고 0.5 빼기 1.5 얼마고 0.4332 0.0668이 되네. 확률이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지. 그대로 놔두면 되고 7-2번 어느 뮤지컬 공연의 관람객 10명 중 1명의 비율 초대권 입장한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이 뮤지컬 공연의 관람객 400명 하고 이항분포 이렇게 나타내 B 되고 그럼 이 X는 400 곱하기 10분의 1은 40이 되고 VX는 40 곱하기 10분의 9 하면 되잖아. 4, 9, 36이 되네. N 되고 정규분포 40,6의 제곱이 되는 거지. 됐죠? 이건 Z는 6분의 X-40으로 하고 그럼 표준 정규분포 0,1로 바뀌고 A명 이하일 때 B, X A명 이하가 되는 거죠. 따를 때 이것이 0.07이다. B, Z 하고 A-46이 되고 자 0.07이죠. 0.07이면은 어디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기면 이기 0.1수 되는 거니까 이기 돼야지만이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이상으로 바꾸려면 이게 마이너스 곱하고 40 마이너스 A 6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지. 자, 저거는 그러면은 0.5 빼기 P 0 이상 Z가 6분의 A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것이 0.07이라는 뜻이죠. P 0 이상 Z 6분의 40 마이너스 A는 자, 이항하면은 0.5 빼기 이게 이항하는 거지. 이거는 이쪽으로 오고 이쪽 이항했으니까 0.5 빼기 0.07 그러면 0.43이 되는 거지.
0.43은 1.5까지죠. 그럼 여기가 40-a 6분의 이게 1.5가 되는 거야. 40-a는 6, 30, 9가 되고 a는 9가 되니까 31이 되죠. 31이 됩니다.